속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책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책인데요. 바로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이패드를 갖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한번 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보여주셔야 또 개인 비서라는 얘기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작업을 한 내용인데요. 2시에 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기 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장을 따로 오디오들을 마이크로 이렇게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로 보시면은 명함 관리도 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 내용들을 여기다 따로 기록을 해서 검색을 할 때 이름만 검색해도 명함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잠깐 동안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아주 다재다능한 재능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에버노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메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버노트의 그 모토가 Remember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 쓰임이 너무 커서 이것들 이 애플리케이션 이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러버들은 아주 에버노트는 두 번째 두뇌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지난해 스마트 워킹 라이프를 써서 화제를 낳았던 홍순성 씨가 썼는데요. 홍순선 씨는 혜민 아빠로 잘 알려진 IT 업계의 파워 블로거입니다. 이 책은 에버노트 본사에서도 인정을 한 에버노트 공식 추천 도서가 되었는데요. 에버노트 입문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내외 23명의 파워 에버노트 유저들이 자신들이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서 웹이라든가 PC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컴퓨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기화가 돼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저장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또 메모나 자료들을 검색해서도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에버노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사용 방법과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용자의 성향이라든가 취미, 취업의 취미, 그다음 직업에 따라서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부자가 되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을 통해서 이 부자가 되는 방법도 찾아보지만 이 책처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좋은 비서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정보들을 만나고 또 그것들을 모아놓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식 체계를 이루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사무실에서 발견한 정보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동 중에 만나게 된 뉴스라든가 정보들을 저장했는데 그것들이 또 집에 있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동기화되는 그런 것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 에버노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버노트의 동기화 기능이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연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메모, 두 번째 두뇌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이 책 소개를 들어보면서 주식과 관련해서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는데 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다른 컴퓨터로 옮길 때 분명히 또 USB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USB를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에버노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구체적인 기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나보실 책은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에버노트는 모든 것을 기억하라라는 모토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에버노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물론이고요. 국내외 에버노트 사용자들의 활용 사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에버노트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일까요? 저와 함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에버노트의 특징과 효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책 365 매일 쓰는 메모 습관의 저자인 조병천 코치는 인터뷰에서 메모는 한 곳으로 집중해야 효율적이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여러 권의 수첩이나 노트를 이용하거나 포스트잇 또는 휴대용 메모지 등 여러 가지 메모 도구를 쓰다 보면 나중에 메모한 내용을 찾으려고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메모들이 모여 있으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메모를 입력해두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제공된다. 또한 찾고자 하는 메모와 연관성이 있는 메모까지 함께 찾을 수 있다. 연관성이 있는 메모로 인해 자료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에버노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 문서 자료를 에버노트로 찍어두거나 출장 시에 필요한 품목을 체크 목록을 저장한다면 물건을 확인할 때 별도의 서류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어디서나 작업을 체크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문서나 웹서핑 중에 읽고자 하는 것을 붙여넣기 해두면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면 자투리 시간에 에버노트를 통해 글쓰기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작업한 내용은 동기화되어 다른 PC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다. 휴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에버노트에 저장할 수 있다. 맛집, 여행지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한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휴가지에서 사용한다. 책이나 신문을 스크랩하거나 쇼핑 목록, 맛집 정보 등 일상생활을 정리할 때 사진으로 기록해둔다. 이 책의 19에서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메모를 한 공간에서 관리할 경우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들 꼭 필요한 내용을 적어두었던 중요한 메모지를 어디에 둔지 몰라서 곤란한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기기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에버노트 라이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점을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홍순성 씨가 직접 에버노트의 마케팅 이사인 앤드류 심코프와 인터뷰한 내용을 만나보겠습니다. 에버노트를 사용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사례가 있나요? 에버노트를 훌륭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블로그에 소개된 사례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애틀란타에서 5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곳과 미국 전역에 1,900여 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가구점의 에버노트 사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그레이트 푸드그룹의 사장인 패트릭 엘버렛은 애틀란타에 위치한 5개 체인 레스토랑 주인입니다. 직원들과 오늘의 할 일을 적어 공유, 청구서, 영수증 등 온갖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사내 규정 및 고용 및 사내 기본 교육안 저장, 전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전구의 종류까지 상세히 사진을 찍어 기록합니다. 에버노트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 수 있었고 사람과 장소를 기록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무엇이든 어디에서나 기록하고 어디에서나 꺼내볼 수 있다는 점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에론 주식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1,90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가구, 전자제품 및 컴퓨터 판매점인데 에버노트로 팀 간 협업 도구와 의사교환, 조직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판매 입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프로젝트 중 하나지만 에버노트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고 어느 기기에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210에서 2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버노트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 실예를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 안에서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서로 공유한다면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작은 기기들마저도 참 스마트한 세상이죠. 이렇게 에버노트를 잘 활용해서 업무와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였습니다.
네, 두 가지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나도 에버노트 한번 설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에버노트 효용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좀 메모를 잘 해야 된다. 이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이 메모라든가 또 이 기술, 메모의 기술이라든가 능력, 그다음에 메모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모의 중요성은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2009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는 약 2억 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억 개 이상의 글이 생산되었고요. 또 ABC, NBC, CBS 등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 3사가 10년 동안 방송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는 단 하루 만에 올라오고 있는 세상이 요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정보량이 약 100년 전 사람들이 평생 동안 만난 정보량과 맞먹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보가 차고 넘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 이미 전 세계에서 약 2,500만 명 이상이 이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를 포함해서 16개 국어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 에버노트는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그 킬러 앱, 그러니까 메모 관련 어플리케이션 중에 최강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약 30권의 책이, 이 에버노트에 관련된 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에버노트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첫 번째 책이 될 텐데요. 그만큼 지금 뭐 뜨거워지고 있는 에버노트 그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더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주식 투자자나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려고 이 책을 특히 소개한 게 됐는데요. 특히 이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임장 활동이라고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환경이라든가 그 뭐 동향이라든가 역동성들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장만 하게 되면은 다 GPS에 의해서 그 지역 정보까지 다 찍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이 동기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명이서 단체로 그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때 이 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메모들을 공유하고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담아뒀다는 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꼭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본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사실 이 에버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인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어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기업들도 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기업이라고 하면 사무실에서도 앉아 있지만 또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반은 영업을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아까 그 부동산 투자처럼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의 움직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같이 이 정보들을 취급을 하면서 함께 공유를 하면 이야기하기나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더 쉽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게 그 미국의 어느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사입하면서 또 비품들을 관리하고 또 재료들을 살 때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주방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메모를 이용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날로그 세대였다면 스마트펜이라고 하는 기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와 스마트펜처럼 같은 종이의 펜으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있는 펜 종이에 기록한 내용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기기로 다 이동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메모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그런 에너지가 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방송 최초로 또 이 저자이죠. 혜민 아빠 홍순성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희 네. 방송은요, 주식 네. 투자자 그리고 또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 에버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앞서 그 작가님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에버노트 라이프 책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버노트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유용한 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웹상에서 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또 말 그대로 과거에는 컴퓨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함께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주식 부동산 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수집한 전문 자료들을 또 분야별 또 시기별 또 현지에 가서도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한 곳에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마디로 전문 자료를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바람 한번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메모 습관, 이걸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스마트폰으로 그런 메모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시대에 좀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기억한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 이런 도구는 어떻게 나만의 어떤 하나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 중에 에버노트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에버노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책도 함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버노트의 저자이죠. 홍순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 라이프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작가님, 저희 평론가님과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정보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의 중반 정도에 그 에버노트로 책 집필하기라는 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하나 쓰려면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메모도 해야 되고요. 또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해야 될 텐데 기자 버금가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책 쓰기가 될 텐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종합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핫한 어플리케이션 에버노트와 한번 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섭 도서평론가와 함께 에버노트 라이프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